저는 윤정이 53입니다. 25살에 남편과 결혼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83이시고 치매 진단을 받은 건 3년 전이지만 그 전부터 조짐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여겼어요. 가스불을 끄지 않아서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던 적도 있었고 전화기를 잃어버리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한참을 찾기도 하셨죠. 그래도 그냥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에 칼국수를 끓여서 어머니와 함께 먹고 설거지까지 하고 TV를 보고 있는데 주방에서 뭔가 탄 냄새가 나서 가보니 뭔가 냄비에 끓이다가 새까맣게 타서 연기가 가득했었습니다. 급하게 가스불을 끄고 방에 계신 어머니께 뭘 끓이셨는지를 물어봤어요. 에구, 깜빡했네. 칼국수나 한번 먹으려고 끓이던 건데.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좀 전에 제가 칼국수 끓여서 같이 드셨잖아요. 냄비가 다 탔지만 점심을 먹으려고 했다는 말씀에 제 마음도 새까맣게 탔습니다. 안쓰러움과 슬픔의 마음이 어지러워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과 상의해보고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진단은 치매 4등급.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호자가 반드시 일상생활을 도와야 합니다. 약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수석에 앉은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신기한 것처럼 바라보셨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어머니의 표정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기만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운전 중이라 꾹 참았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다음 해가 되었을 때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 어머니 방을 환기시키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서 씻기고 기저귀를 갈아드립니다. 그리고 방 청소를 끝내고 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도 어머니를 챙기느라 외출은 꿈도 꿀 수가 없어졌어요. 어머니는 말도 잊어가시는지 대화가 통하지 않아졌어요. 그러면서 어딘가에 가야 한다고 무턱대고 나가려고만 하시죠. 그러다가 한 번씩 못 볼 때 혼자 나가셔서 찾아다닐 때면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목걸이, 팔찌, 심지어 옷에다가도 연락처를 붙여놔야 했어요. 어머니의 식사는 변동이 심합니다. 많이 드실 때가 있고 잘 안 드실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3번, 식사 때만 드시게 했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소량으로 5번씩 드리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밥이 적다면서 역정을 내셨어요. 나를 굶겨 죽이려는 거냐? 밥을 왜 이것밖에 안 줘? 그러고는 서럽게 우셔서 밥을 더 드렸지만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셔서 속상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화장실에 있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고 놀라셨어요. 저 할머니는 누군데 여기에 있어? 어머니, 거울이에요. 어머니 얼굴이잖아요. 아니야. 왜 저 할머니를 나라고 해? 나 아니야. 그렇게 말하며 혼란스러워 하셔서 얼른 화장실에서 모시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바로 거울을 부숴서 치우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바빴고 아이들은 기숙사 생활 중이라 사실상 어머니를 돌보는 건 전적으로 저 혼자였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진 어머니는 때때로 저를 보고서 너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 하시며 소리를 지르셨고 거실에 있던 물건들을 들어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다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피하게 되더군요. 식사도 예전처럼 같이 앉지 않고 슬쩍 한쪽에 놔두고 돌아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면 또 어머니는 왜 나만 밥 주고 같이 안 먹어? 하셨죠. 그 말에 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보다 그런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하려는 제 모습이 더 슬펐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슬픈 마음인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점점 가족들의 얼굴도 잊어가셨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아줌마라 불렀고 아들, 딸, 손주들의 얼굴도 기억을 못하셨어요. 무언가 현재의 기억이 사라지고 과거의 기억을 찾으시는 것 같았어요. 기억 속에 있는 얼굴들과
집 동네들을 찾으러 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못 볼 때 어머니가 혼자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문소리에 놀라서 급하게 밖으로 나가보니 어머니가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급하게 뛰어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약하신 분이 그 순간은 어찌나 빠르게 뛰시던지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급하게 근처에 있는 사람의 전화기를 빌려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하루 종일 어머니를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결국 옆 동네 경찰서에서 어머니 옷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해주셔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남편은 어머니를 잘 보살피지 못했다고 저를 탓했고 저 또한 발끈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보고 어떻게 더 잘하라는 거야. 결국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서 말 한마디 잘못 꺼낸 남편한테 온갖 구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이제 혼자 두면 위험해. 나도 사람이야. 힘들고 지치고 이제 나 혼자서 못해. 하지만 남편은 소파에 기대앉은 채 TV를 끄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밖에 없잖아. 당신 아니면 누가 해? 우리 형은 전화 한 통 없고 요양원은 말도 꺼내기 어렵잖아. 그 말에 저는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그래서 혼자 해야 한다는 말. 어머니도 남편도 아무도 저희 감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 묻은 침을 닦으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멍한 눈빛으로 벽을 바라보셨고 그 눈빛은 무언가를 놓쳐버린 사람의 그것처럼 깊고 공허했습니다. 그러다가 식사는 2숟갈 드시고는 고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맛이 없어. 못 먹겠어. 그 말에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젓가락을 내려놓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잠깐 다녀온 사이에 어머니는 집안에서 또 사고를 치셨습니다. 기저귀를 벗어 소파에 던져 놓으시고 물을 잔뜩 부어 식탁 위가 흥건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하고 외치고 나서야 저는 제 목소리에 깃든 분노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자꾸 이러세요? 저도 힘들다고요. 어머니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그 소리에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시더니 나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하며 주저앉아서 흐느끼셨습니다. 저도 같이 앉아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치고 나서 왜 그랬나 싶은 후회가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지워져가는 자신에게 두려워하고 저는 저대로 무너져가는 감정을 붙잡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씩 기억이 지워지는 사이 저도 조금씩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어머니를 봐야 해. 최소한 주말이라도. 나 이제 진짜로 자신이 없어.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도 같이 할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고 그날 이후 남편은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앉아 과일을 까먹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며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남편과 대화할 땐 잠깐 기억이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진 우리 큰애 돌잔치 때지?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직 어머니 안에 남은 기억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새벽에 또다시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어머니 방을 들여다보니 안 계셔서 급하게 나가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문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발견하고 데려다 주셨죠.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엄마 찾으러 가야 되는데 엄마가 데리러 올 거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남편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치매는 그렇게 하루하루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며칠간 큰 충격을 받은 저희는 결국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치매 전문 의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는 이제 인지 저하가 심해졌다는 뜻이에요. 가족이 더 이상 감정적으로만 버텨서는 안 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차갑고도 명확했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안도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준 것 같아서요. 결국 한 달 후에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하였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와의 시간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한 달간 휴직을 신청했고 저희는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햇살 좋은 날이면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와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머니 손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찾아뵈면서 집에 계실 때보다는 좋아지신 걸로 보여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도 잊었던 평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간다는 건 참으로 쓸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과 또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추억할 것이고 사랑이라는 감정은 계속 전해질 것이기에 덜 안타까워하고 덜 아파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오늘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